반갑습니다. 원화강세 수혜주 네 번째 종목 포스코입니다. 부제는 굴뚝산업의 부활인데, 이 굴뚝산업의 부활이란 건 지금 앞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는 부분이 더해진다. 즉 원화강세 수혜주뿐만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고 또 전기차에도 수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수혜를 받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전도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스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내용들, 투자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매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형주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형주에 한정된 이유가 대형주들은 해외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코스피 지수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굳이 매일매일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어떤 불안한 요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훨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바닥을 한참 기고 있을 때 이거 왜 안 오르나요? 왜 안 오르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면 제가 보유하시면 됩니다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제 언급이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갖고 있으면 뭐 대책도 없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인내심을 많이 소진을 하게 되는데, 이 인내심이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짜증나서 판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만약에 진짜 나 미치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안 받아주면 다른데 질문을 하다 보면 이분 혼자서 그냥 그런 감정적인 매매로 나가 떨어지는 건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인내심 소진이란 건 이걸 보는 전체 투자자분들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중소형주면 모르겠지만, 대형주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교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한 발언,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불과 한 언제였지?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실제 저조차도 그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포스코가 방향을 정하고 나서 얘기했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기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요인이 총 4가지입니다. 전기 강판의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포스코가 충족을 하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또 어떤 재고 자산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전방 산업이 회복하면서 이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원화 강세로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통틀어서 포스코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 지금도 저평가 상태다. 그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로 등극을 해서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즉 지금 삼성전자를 철석같이 믿고 사는 개인 투자자들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고, 뭐 큰 손해는 안 보겠지만 지수 상승에서 소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외에 이 굴뚝주들이 바닥을 기다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큰 투자 기회를 찾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강, 금속, 금융, 그리고 기계, 음식료, 이런 쪽에서 아마 양호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중소형주에서 100% 수익 내는 거하고 대형주에서 100% 수익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질적으로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100% 수익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거를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포스코의 성장 동력이 전기 강판인데 이 무방향성하고 방향성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기차의 모터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고, 방향성은 송전탑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무방향성 전기 강판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미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인데, 보통 일반 강판의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5% 이하입니다. 그나마 포스코니까 5% 정도 되는 거고, 다른 철강 회사들은 거의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거의 한 50%의 마진이 남는 거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 증가에 매출 기여를 하는 부분은 미미하겠지만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전기 강판이 포스코 주가 상승에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포스코가 유리한 이유는 포스코는 해외 강산 투자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총 32건을 투자를 했고 자금률이 46%에 달합니다. 이건 다른 철강 회사, 철강석 산지에 있는 철강 회사가 아니고서는 거의 뭐 전 세계 탑급 자금률입니다. 이 정도 자금률이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스팟 가격으로 시장에서 쓸어오고, 가격이 올라가면 자금률을 더 높이는, 이 광산에서 구입하는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원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포스코는 지난 분기에 평균 가격을 내 가지고 다음 분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할 때는 다른 철강 회사들은 즉각 이제 반영이 되는데 포스코는 끊어가지고 평균가 내서 이 다음에 적용을 하니까 올라갈수록 이 괴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마진이 좋아진다. 원료 가격 상승해서. 물론 반대로 원료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게 분기별로 하니까 높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불리한데, 원료 가격이 상승할 때는 유리하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 포스코가 매년 2조 원 상당의 원가 절감을 하는 그런 구조 조정을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해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원료비 부담이 낮습니다. 다른 철강 업체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오르는데 원료비 부담이 낮은 상태에서 또 원료 가격이 오르면 이런 수혜를 받는 부분, 이런 게 포함이 되니까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상당히 다른 철강 회사들보다 유리한 편이다. 거기다 재고 자산, 매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고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재고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을 것인데, 그게 통째로 올라버리니까 우와, 가치가 더 올라가네? 요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가 원화 강세의 수혜를 받는 부분은 수출을 45%하고 내수로 55%입니다. 그러면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내수에 뿌리는 건 고스란히, 원화 강세가 됐을 때 고스란히 수익이 늘어납니다. 수출하는 거야 뭐 들어오는 가격이 저렴해지더라도 나가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건 아니지만 55%를 내수로 돌리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가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대제철이 한 80% 정도 내수인데, 그게 상대적으로는 포스코의 어떤 원화 강세 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다가 저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포스코의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보면 후판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연간 570만 톤을 생산을 합니다. 이게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화 강세의 영향을 좀 덜 받긴 한데,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가 높아졌을 경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해외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운임이 올라가면서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후판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강판도 연간 10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21개 종류의 강판을 모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국내에서 현대제철 비중을 늘리니까 포스코가 해외 시장 개척해가지고 계속 공급을 잘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 역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후판도 늘어나고 자동차 강판도 늘어나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질 것이고, 뭐 그러면 수익성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분 구조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쁘게 볼 게 아닌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주인이 없다라는 거. 만약에 포스코가 한 30% 정도 보유한 대주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100만 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도 한 10%, 외국인이 50% 중반, 자사주가 10% 중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한 19% 정도 되는데, 이 기타 물량이 만약에 어떤 큰 최대 주주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고 유통 주식 수도 적어서 쉽게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포스코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 늘리면서 그에 준하는 어떤 유통 주식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 지분 구조상으로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단순히 뭐 가치가 좋아진다, 저평가다, 앞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분 구조상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면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수록 이 기타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게 줄어들 거고, 국민연금도 늘어나고 외국인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떠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오르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면 일찍 털어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가능하면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수익률에서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부분의 지표가 저평가 상태입니다. 배당 가치 대비 저평가, 실적 가치,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인데,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포스코가 아직도 한 60% 수준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가치 대비해서.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저평가주가 없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시장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또 관심 받는 거 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포스코의 가치가 지금 저평가인 게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지 않을까, 적정 수준으로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매력이 있다,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포스코가 2007년에 고점을 찍고 요 하락 추세선을 요 시점 돌파할 때까지 2016년 말,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6년 말까지 10년입니다. 10년간 하락 추세를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하고 이중 바닥을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본다면 포스코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주기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상승 주기가 10년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락 주기도 10년이니까 앞으로 내내 또 이 주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런 커다란 이중 바닥을 만든 것은 나쁘지 않다. 이 단기 고점 넘어서면 이제 그 뒤로는 좀 탄력을 받을 것인데, 그 전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단기간에 상승폭이 조금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다소 해야 되지만,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원화 강세 수혜주 네 번째 종목으로 다루는데 이 굴뚝산업 부활과 함께 요약하자면 이 굴뚝산업 부활과 함께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포스코가 전기 강판의 성장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원화 강세 수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 이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전기 강판은 이런 무방향성 전기 강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을 것이고 마진도 좋으니까.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아주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를 받는 건 내수 비중이 커서이고, 그리고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를 보면 후판이나 자동차 강판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를 뭐 굉장히 많은 품종을 다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출 비중이 높거나 해서 국내 경기 회복이 느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거기다 자사주를 계속 사면서 시중의 유통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저평가받을 이유가 더더욱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예,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가치가 아직도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그 가치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차트도 10년 하락 추세 극복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반격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스코가 그 사이에 주식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일도 없기 때문에 뭐 조선주들은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지만 포스코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예, 차기 주도주로 부상을 해서 다양한 수혜, 요 전기 강판의 성장성,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강세, 그리고 경기 회복까지 이런 수혜를 받아서 포스코 주가가 장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